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다행히 오늘 양시장이 반등하면서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2%가량 상승했는데요. 어제의 하락분을 모두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장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한시름 놓기는 했는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죠. 내일 장도 반등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 지켜드리는 전략들 저희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전략 가득 세워주실 이지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서 늘 이렇게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좀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도 주도주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장을 보니까 그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꽤 괜찮더라고요. 어제 저희 방송 유심히 좀 지켜보신 분들은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방송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제는 시장이 어려울 때 물론 종목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종목을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어려울 때 좀 힘내시라고 일부러 좀 공개를 좀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서 좀 기분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저희 프로그램 잘 보시면 그래도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읽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서 전략으로 좀 잘 세우시면서 같이 접근하시면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히 그 안에는 그 시장에 맞는 전략이 있습니다. 함께 좀 고민해 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본인 실력도 좀 향상시키시면서 저희와 함께 좋은 수익 같이 해 나가면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또 상승할 때 기분 좋은 모습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좀 계속해서 같이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에 여러분께 기운을 좀 드리려고 어제 이렇게 종목들도 몇 가지 좀 안내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정말 많은 정보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꼭 같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외에도 우리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목록이 나옵니다.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시간에도 많은 정보 얻어보시고 이 시간 외에도 우리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많은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의 종목 진단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장 어땠는지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일단 어제의 큰 낙폭을 전부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하면서 양시장 빨간불 켰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감이 어제 장에 모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어제 낙폭 과대에 따라서 단순한 기술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건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7천억 원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수급이 좀 따라주지 않는 반등이라 약간은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 전문가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급락을 먹고 기술적으로 보면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반등입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아직까지 좀 적전이 되지 않았고 개인 위주의 수급이다라는 점은 이제 좀 걸리는 모습이지만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사실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을 보시면
몇 년 내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손바뀜이 좀 많았다는 부분인데 자,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균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부분 저점에서 또 부정적인 부분은 외국인 수급인데 이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지난 12월 달에 저점을 잡았을 때 8월 달에 저점을 잡을 때 비슷한 경우인데 보면 대부분 저점을 잡을 때 2100선 밑에서 저점을 잡으면 연기금에서 매수가 그래도 좀 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 방향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2100선 아래에서는 확실히 매수가 들어오고요.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2100선 위에서는 매수 물량이 극히 제한됩니다. 이 말은 연기금의 전략은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퍼가 한 11배 정도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고요. 11배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매수를 하지 않는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마인드로 접근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8월과 12월의 반등을 볼 때도 연기금이 바닥에서 먼저 매수를 하고 외국인 매도를 유지한 채로 단지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올 때 외국인이 매수를 전환할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고비를 한 고비 넘겼지만 오늘장 미국 시장과 내일장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역시 이제 급등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우리 시장 내일 만약에 이제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공세적으로 매수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과 함께 그때부터 이제 주도주 쪽으로 또 상승폭을 굉장히 키울 수 있다는 점 오늘 내일 정도까지만 시장을 좀 더 확인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지금 장에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항상 하락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로 깊은 하락이 유도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조정인가라는 부분을 저희 방송과 함께 잘 보시면서 파악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도까지 시장 좀 잘 대응을 하시고 내일 오장부터 조금씩 전략대로 실행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오늘 밤 이제 미국 시장과 내일 중국장까지 좀 함께 살펴보자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과연 미국 시장이 양봉을 켤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시면서 내일 장 대응에 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문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파인텍입니다. 매수가는 1,880원이고요. 1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 1,880원이고 오늘 종가가 2,005원입니다. 그래도 약수익은 보고 계시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아마 이제 그 폴더블폰 관련해가지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 휴대폰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은 조금 떼어서 별도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전에 이벤트성으로 좀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마도 삼성전자에서 지금 출시한 전략을 보면 고가폰과 중가폰, 중가폰에도 15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고가폰과 중가폰의 이원화 전략을 내면서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처럼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휴대폰에서 하웨이 등 이제 그 기존의 중저가 폰들과 좀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모습과 함께 최근에 보시면 하웨이가 모토로라와 하웨이가 이 폴더폰에서 지금 과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모토로라 같은 경우 제품 좀 출시했지만 지금 상당히 내구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하웨이는 좀 조심스럽게 제품을 출시하면서 폴더폰은 삼성이 거의 독점적인 취지를 지금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OLED인데 OLED에서 지금 보시면 중고업체 추격이 LCD만큼 거셉니다. 삼성전자 점유율이 한 20% 감소했거든요.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좀 뭐랄까 휘어질 수 있는 접을 수 있는 이런 OLED 쪽으로 차별화를 좀 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디스플레이와 휴대폰에서 삼성이 좀 전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은 폴더폰 부품은 좀 따로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요. 파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급등 이후에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휴대폰 관련된 종목이 10일대 급등 이후에 좀 눌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파인텍이 굳이 폴더폰과 연관을 좀 짓자면 그렇게 큰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테마에 같이 엮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LCD와 더 연관적으로 LCD 부품 쪽으로 엮이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박스권에서 유지하는 이유는 테마가 그쪽에 형성돼 버리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 1,800원 중반대 지지선이 좀 형성돼 있고요. 1,850원 정도 지지선 좀 잡으면 이번에 뭐 살짝 이탈했지만 어제 오늘은 시장의 급락에 따라서 이탈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는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 점에서 일단은 지지가
유지가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850원 지지로 일단 위쪽에 2480원 정도가 1차 목표가를 드리는데 이 종목이 지금 폴더 높은 테마로 엮여 있어서 하락은 좀 제한됐지만 사실 상승은 실적 개선 폭은 좀 확인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폴더폰 내에서도 실적이 급격히 올라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480원까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이렇게 해봤습니다. 1850원 지지선으로 1차 목표가 248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실적 개선을 좀 확인을 하자라는 의견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인탑스요. 인탑스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900원 40%. 13,900원에 40%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이 들어간 지 조금 됐어요. 좀 오래 갖고 계셨어요. 좀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 13,500원인데, 자, 지금 뭐, 이렇게 좀 바라는 만큼 시원하게 좀 올라주지는 않고 있나 봐요. 지금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보일지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 종목 좋은 종목 사셨다 그렇죠? 예. 좋은 종목 사셨고 언제 사셨나요? 이게 지금 좀 됐습니다. 아, 좀 되셨구나. 예, 예, 예. 그럼 이번에 그 많은 때까지 밑으로 내려갈 때 하락을 견디셨다 그렇죠? 예, 예. 예, 잘 견디셨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잘 견디셨다 말씀 좀 드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괜찮은 종목입니다. 괜찮은 종목이고, 제가 이제 괜찮다라는 건 일단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잘 개선되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좀 괜찮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도 좋아졌는데 사실 이 종목이 좀 저평가 영역에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10배 미만인 종목인데 IT 제조 부품 쪽에서 퍼 10배 미만이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한 8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실적이 더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 주가의 저평가는 더 지금 내려갔을 겁니다. 올해 평가를 하면 더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한번 줬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여기 1450원은 잡았던 저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점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할 것 같고요. 1450원에서 반등을 주면서 보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지금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최소한 15,600원에 대한 돌파 시도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정도의 물량을 매집을 보면 지금 등락 이후에 눌려지고 이후에 15,600원 돌파 시도까지 보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1차 목표 가격을 15,600원으로 일단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비중을 보시면 비중이 너무 많다 그렇죠. 50% 들어가셨다 그렇죠. 종목은 좋은데 비중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15,600원 정도, 13,9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15,600원 정도 오시면 25% 정도 절반은 청산을 하세요. 절반 예. 청산하시고 나머지 종목 25% 절반을 가지고 어디까지 보냐면 19,000원까지 19,0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데 제가 목표가를 2차 목표까지 높게 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저평가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19,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5,600원 절반 털치고 2차는 19,000원의 절반 청산 전략. 지지선은 이번에 형성됐던 1,450원인데 아마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좀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종목 사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인탑스 상담을 해드렸고요. 펀더멘털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또 저평가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략 세워드린 대로 잘 끌고 가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 시청자님 혹시 TV 켜고 계시면은 TV 소리 줄이시고요. 저랑 전화로만 상담할게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소리 네. 좀 줄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우기술 99를 주면 종목 상담을 좀 이렇게 들었는데, 네. 나무기술이요. 예, 비중이 50%고, 네.
지금도 수익은 좀 많이 났는데 오늘 좀 많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네, 그러게요. 예, 매수가가 얼마나 되세요? 3,350원인데 네. 지금 뭐 오늘 뭐 좀 많이 튀어가지고 이거를 내일 뭐 이렇게 뭐 왜냐면 제가 좀 오래 이렇게 좀 들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무기술 3,35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을 지금 50% 갖고 계시는데 자, 예.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15% 오르면서 이제 좀 내일 좀 청산을 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을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계속 이렇게 기관하고 외인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주환 전문가께 상담 요청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상승하시라 기분 좋으시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상승했는데 과연 이제 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인가 부분 이제 궁금하시고 특히 이제 비중이 적지가 않다, 50% 많다, 그렇죠? 자, 기술적으로 이제 바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은 뭐 아신 것처럼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시스템 관련된 부분 회사인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좋다. 그렇죠. 외국인 기관 다 매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수급의 힘으로 좀 끌어올렸다, 그렇죠. 한번 급등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보시면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고점에서 매물을 만들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치고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위쪽으로 좀 치고 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결국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지만 오늘 쳤다, 그렇죠. 쳤고 목표 가격은 지금 보시면은 사실 지금 3,350원 요 구간 매수하셨는데 1차 목표 가격 오늘 왔습니다. 1차 가격은 넘어섰죠. 1차 목표 가격은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3,770원 정도.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가 되는데 여기를 이제 가뿐하게 넘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차 목표 가격이 일단 넘어섰고 2차 목표 가격은 4,500원인데 여기를 지금 현재 이제 넘어갈 수 있냐 없냐 부분은 약간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펀더멘탈이 작년에 이제 턴아웃을 했지만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아니다, 그렇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 부분이죠. 그 부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끌어올라 온 겁니다. 여기에 흑자 전환의 수급의 힘으로 지금 밀어 올렸는데 여기 4,500원까지는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500원을 넘어가려면 1분기 실적이 적자 흑자 전환 정도가 아니라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됩니다.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흑자 기조에 들어왔으면 실제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좀 펀더멘탈 계산 정도 늘어나야지만 요 구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분기 실적을 알 수 없으니까 일단 퀘스천이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4,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비중이 50%로 너무 많으니까 4,500원에 붙을 때 일단 절반 청산하세요. 절반 청산하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4,500을 넘어가나 못 넘어가나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자꾸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3,350원인데 지금 현재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이었던 3,700원, 그러니까 익절 라인을 3,700원으로 지지선으로 잡고 위쪽으로 4,500원 절반 청산 후에 절반은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더 보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종목은 펀더멘탈 상으로 넘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수급이 좋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500원에서 절반 정도 청산, 절반은 4,500원 돌파까지 한번 보자. 지지선은 익절 라인 3,7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기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3,700원 선 지지선으로 4,500원 여기서 1차적으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 선을 넘어가는지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HFR 네, HFR요. 33,000원에 20%. 33,000원에 20%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굉장히 또 수익을 많이 보고 계세요. 근데 실적 발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익은 보고 계시는데 실적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자, 바로 오늘 그럼 실적 상담해 드릴게요. 발표가- 네네. 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이 어려울 때 이렇게 잘 가니까 기분이 좋다, 그렇죠, 이 종목은.
보유하신 기분도 좋으실 거고 예전에 한번 제가 상담드릴 때 한번 꺾일 때까지 들어가 보자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어차피 5G와 관련된 종목도 실제 좋았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5G와 관련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5G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지금 5G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리무중이냐면 좋을 거라는 거는 다 기대가 됩니다. 좋을 거라는 기대가 되는데 이 5G와 연관되어 있는 부품이나 소재 종목들은 결국에 이제 전방 산업의 공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럼 이 전방 산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성전자, 하웨이, 에릭슨, 노키아 이 4개 업체가 거의 5G 시장을 점유를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어느 이 회사가 물량을 수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실적이 다 달라지는 거죠. 좋아질 거는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는데 왜 이게 실적이 지금 오리무중이 되냐면 하웨이가 원래 올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미중 협상, 무역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서 하웨이를 좀 배제시켰죠. 미국 때문에. 근데 지금 하웨이가 급격히 타결이 되면서 이제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근데 하웨이의 강점이 뭐냐면 이 삼성전자나 에릭스나 노키아의 55%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섞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종목이 더 잘 갈지 다 대부분 좋을 거라는 건 기대가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제 5G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오늘 대부분 다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갈 수 있는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일본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급합니다. 빨리 지금 현재 5G를 완성을 다 해야 되거든요. 중국도 지금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2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하고 인도하고 호주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G는 어때요? 계속해서 시장이 창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좀 어려움이 지나면 5G 일단은 주도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한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아주 얕은 조정인데 그냥 들고 가야죠. 계속 들고 가야죠. 왜냐하면 급등할 때 거래량이 실린 이후에 지금 조정다운 조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매도할 이유도 없고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3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익절 가격은 이번에 좀 떨어졌던 37,000원 정도로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지금 이제 42,750원 고가를 찍었는데 일단 목표 가격은 4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46,000원에 지지선 37,000원으로 해서 어차피 익절 라인이니까 꺾이기 전까지 46,000원 내외 정도까지 좀 들고 가십시오. 이 종목은 최소한 한 2분기 정도까지는 5G 종목들은 다 들고 가야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예. 실적 발표가 예.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밀리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5G는 실적이 오리무중인데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온 실적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더라도 37,000원 라인 정도가 지켜지면 그냥 보유하세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37,000원 이탈한다. 그럼 익절을 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이 종목이 실적이 나빠서 하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은. 그러니까 아니, 너무 걱정하지 42,000원. 말고 보세요. 네, 42,000원 갔을 때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전략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보유 의견 드렸고요. 37,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46,000원 이렇게 목표가 설정해드렸습니다. 일단 실적이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은 부분을 걱정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넥신인데요. 네, 제넥신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6만 원에 50%인데 이 본전에 갈랑가 싶다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 알겠습니다. 제넥신 6만 원에 50% 갖고 계시는데 지금 시청자님 혹시 TV 켜고 계시면은요. 소리 좀 줄이고 저랑 전화로만 통화할게요. 네, TV 안 켜. 저쪽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6만 원에 들어가셨고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다가 그래도 오늘 8%가량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는데 자, 본전에 올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셨어요.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전에 이 종목 한번 상담하셨다 그렇죠? 했는데 뭐 예. 팔았어요. 자꾸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선은 안 끼고 올라갔잖아요. 6만 원 근처가다 내려고 계속 그래요. 지금 이제 반등 그리고 줬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죠? 예, 그때 오늘 말씀드린 올라갈란가 모르겠어. 6만 원까지. 예, 지지선이 46,500원이었고 지지선 위에서 지금 반등을 줬고 올라가나 걱정하시는데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올라갈 것 같고, 다만 이제 반등은 좀 제한될 것 같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1차적으로 신약 개발 전 단계 물질을 개발해서 뭐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나 뭐 항생제 해서 일단 그 상품화 되기 전에 일단 파는 거죠. 그게 목적인데 사업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기대감만 있고 실적이 한 번도 따라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실적은 계속해서 적자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지선은 여기 있죠. 46,500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 좀 보자 그랬고, 반등을 줬을 때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 가격은 6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이냐, 갈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일단 기술적으로 갈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왔을 때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박스권을 넘어가려면 실적이 바탕 되거나 어떤 사업적인 하나의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단지 기술적으로 지금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대량의 거래량이 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본전은 갈 것 같고, 일단 청산 가격을 6만 3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46,500원, 목표 가격은 6만 3천 원,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보세요. 근데 오래 들어가면 안 되지요. 안 되죠. 네. 팔아야지. 네, 잘 아시네요.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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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네. 펀더멘탈이 좋은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하지 말고 6만 3천 원에 오면 딱 익절하고 종목 교체하세요. 근데 어머니 한꺼번에 올라갈까요? 네, 근데 가까운 시일 안에 올라갈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지선 46,500원 그리고 목표가 63,000원으로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기술적으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목표가까지는 올 텐데 그 이상은 조금 더 의문이 든다, 이런 의견 주셨고, 여기서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상담할까요? 예, 저는 두산 인프라과를 너무 오래 갖고 있었는데 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네. 좀 듣고 싶어서요. 두산 인프라코어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90원인가. 이제 좀 더 높았었는데 조금 사고 나니까 그 정도였어요. 90원.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9,090원 정도? 9,060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요. 10%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9,060원에 들어가셨고 지금 비중 10% 갖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어요. 네네. 계속 좀 손실을 보고 계셔서 많이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바로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다, 그렇죠? 네네. 좀 이제 굉장히 속이 쓰릴 수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제가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9,000원에 사시고 상당히 오래 가지고 계셨고 이만큼 빠졌는데 물타기,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10% 정도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제가 굉장히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데 펀더멘탈은 실적은 이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차트 가격적인 부분에 지금 저점을 못 잡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계 종목입니다. 사실 기계 섹터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제가 좀 기대를 좀 가지고 있던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당장은 주도주가 안 되더라도 아마 내년 1분기 조금 넘어가면 주도 섹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했던 섹터였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이번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기계 섹터랑 철강입니다. 근데 이 두 섹터의 기대치가 뭐였냐면 이번에 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었으면 춘절 이후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낼 것이고 그러면 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기계와 철강 섹터가 바닥을 좀 탈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 레포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홍콩이나 미국 쪽의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를 할 수 없을 만큼 이 신종 코로나19라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무너져 내렸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12월 달에 이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좀 잡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다시 미끄러져 버렸다. 굉장히 좀 아쉽죠. 보면 이제 이 문제 아니었으면 바닥을 잡고 지금 현재 여기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이제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는 저점을 거의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10% 비중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십시오. 비중이 높으면 일단 제가 청산 전략을 주관적으로 세워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요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딜레이는 됐지만 아마 2분기 정도에 또 들어가면은 좀 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분명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슈화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1차 목표 가격이 위쪽에 이제 6,550원. 근데 굉장히 멀어져 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위쪽에 9,000원인데 이런 가격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적어도 2분기 정도까지는 일단 그냥 가 보시고요. 들고 가 보시고 2분기 정도 지나갈 때쯤 한 번 더 상담 신청을 하십시오. 제가 예상하는 이 섹터가 좀 반등을 주는 게 저는 원래는 1분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좀 딜레이가 돼서 2분기 한 중반 이후 정도에 아마 바닥을 좀 잡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두산 인프라코어 상담을 해드렸고요. 지금 굉장히 오래 좀 견디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어도 2분기까지는 길게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때 가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종목은 AD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32,000원입니다. 비중이 20%이신데 32,000원이면 조금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최고에서 들어가셨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AD 테크놀로지 32,000원에 매수해서 좀 고점에서 하셨다고 했어요. 아마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이제 올해 조금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반도체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AD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매출액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고 다만 이제 외형은 커져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받쳐주는 건 아니에요. 내실이 그렇게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외형은 분명히 이제 커져가고 있고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급등을 했고 이번에 급락 상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림은 위쪽으로 좀 갈 것 같다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위쪽에서 좀 잡으셨고 지금 12월 달에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소외를 받을 수도 있고 삼성전자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정부 정책이라는 두 가지 호재를 얻고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 이후에 지금 얕은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지지선은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저점 잡았던 구간에서 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월 달에 반도체 관련 실적 4분기부터 좀 보면은 확실히 이제 D램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는 반드시 지금 보면은 실적이 가격도 지금 뛰었고, 실적 개선 정도도 빠르다는 건데. 근데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반도체는 투자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대치로 올랐다라면 여기서부터 넘어가려면 적어도 이제 1분기에서는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조금 보여줘야 됩니다. 기대치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목표 가격은 이제 3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34,000원으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적 1분기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25,000원, 1차 목표 가격은 34,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지선 2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좀 설정을 해주셨고요. 이 목표가를 좀 넘어서려면 실적에 받쳐줘야 하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종목 키스트고요. 매수가는 3,950원 그리고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 키스트 3,950원이면 이게 좀 급등을 할 때 따라가신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테마로 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되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에 강력 테마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들어왔던 테마고 BTS 관련된 테마들 종목들이 다 옮기었고 이제 테마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고 테마 관련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테마는 아직 시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반등을 활용해가지고 적절히 익절하고 나오시지 않으면은 조금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3,9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있는데 목표 가격은 이번에 올라오시면 너무 좀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길목 지키기 아니면 거래량이 틀 때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따라가면서 거의 잡으셨죠.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은 4,15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지지를 받던 3,400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아마 반등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좀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 BTS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좀 살아 있거든요. 대신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쌍봉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차익 실현으로 짧게라도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스트 상담해 드렸고 3,400원 지지 그리고 목표가는 4,150원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이 방탄 관련 주들은 테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해 줄 때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인데요. 테림 포장 신청을 해주셨어요. 매수가가 5,560원이고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으셨네요. 비중이 50%인데 5,560원이면은 거의 지금 이 급등할 때 최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테마주예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아마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일과 관련된 테마 들어가셔가지고 물리신 분들 상당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환자가 확산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일단 뭐 핵심주 관련된 마스크나 그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은 급등하면서 그래도 몇 번의 좀 기회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관련된 주는 관련주들 뭐 예를 든다면 택배, 온라인 교육. 택배와 관련돼 있는 재지들, 테림 포장도 마찬가지로 골판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쪽으로 엮여서 급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핵심주는 몇 번의 등락이 거듭되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 테마에서 제가 저번에 테마에서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관련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내가 테마 거래를 하시겠다면 그냥 마스크주를 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바닷가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왔고 그래 나오는데 지금 여기 위에서 사셨으니까 딱 정확하게 대량 거래가 나올 때 샀다 그랬죠. 제가 항상 테마주는 길목 지키기를 하셔서 기다리시거나 적어도 대량 거래량이 나올 때는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담 종목 하시는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90%가 이 대량 거래량을 사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들의 무덤이죠. 여기 사셨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900원, 4,000원, 뭐 3,800원 여기 정도가 지지선인데 일단 3,9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대응을 하시고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이제 반등을 줬을 때는 아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5,560원까지는 올라오기 어렵고 5,000원 정도에 오면 만약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반등을 주면 5,000원 정도에 오면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목표 가격은 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림 포장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 5,560원이었는데요.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고 다시 좀 테마 들어왔을 때 반등한다면 5,000원 선 이렇게 목표가 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이지환 전문가께서 다양한 아주 알짜배기 투자 팁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의 좀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굉장히 고급 기술까지 이렇게 늘 매 시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들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원래 월요일은 항상 시장과 관련된 뷰를 말씀드리고요. 화요일에는 하나의 팁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한 1, 2주 계속해서 이제 주도주, 주도 섹터 얘기를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떤 분인 게 어떤 게 주도주냐고 한번 갑자기 기술적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주도주를 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주도 섹터냐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도주를 사야 되고 그럼 주도 섹터가 어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얘기를 굉장히 방송에서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했는데요. 그럼 주도주라는 게 어떤 게 주도주냐? 급등하면 주도주냐? 많이 올라가면 주도주냐? 장기적으로 올라가면 주도주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주도주라고 적어도 말을 붙이려면 일단 펀더멘탈 상에 적어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단기적인 호재, 뭐 예를 들어서 큰 수주를 했다든지 혹은 사업적인 외적인 어떤 이익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주 사업 분야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좀 있어야
그걸 이제 주도주라고 좀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주 사업적인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면 한 번의 스윙처럼 등락을 거듭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레벨이 업될 수 있는 정도의 상승을 좀 이어가는 레벨업 종목이 될 것이고, 이런 주도주는 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강하게 상승하고 내려올 때는 완만하게 하락을 한다. 물론 단기간에 급락할 때도 있습니다. 매집을 하기 위해서 급락을 일부러 유도할 때도 있는데, 크게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약하게 조정을 받고 강하게 상승하고 약하게 조정받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시장이 상승할 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처럼 굉장히 공포심을 줄 때도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되는 조건을 좀 보면, 첫 번째 주도주는 자기 혼자 어떤 호재가 있어가지고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 주도주가 속해 있는 섹터 전체가 펀더멘탈 상의 변화를 좀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5G, 2차전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섹터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 섹터의 상승이 단발성 호재가 안 된다라는 거죠. 단발성 호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레벨을 끌고 갈 수 있는 펀더멘탈 상의 좀 변화가 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업이 새로 형성되거나 혹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5G 같은 건 어때요? 사업이 새로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사업이 새로 형성되거나 혹은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나 MLCC 같은 건 어때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새로 형성되거나 수요가 폭발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좀 우리가 간단하게 축약해서 좀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이 수급적인 부분인데, 결국 그 종목을 버티고 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장기 외국인 펀드 물량들이 버티고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 물량, 단기 펀드 물량도 있고, 기간 펀드 물량도 있고, 연기금 물량도 있고, 장기 외국인 펀드 물량인데, 이 장기 외국인 펀드 물량들이 좀 버텨줘야 주도주로서 계속해서 상승할 때 조정 구간마다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누가 봐도 어느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IT가 주도 섹터인데, IT 내에서 보시면 5G나 2차전지,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왔고, 여기에 이제 MLCC가 좀 플러스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넣으면 폴더블폰만 넣으면 되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섹터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폴더블폰은.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가 주도 섹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5G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서 계속해서 사업이 새로 형성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시작을 했고, 중국이 하반기에 시작했지만 일본이 지금 현재 3월 달부터 또 시작을 하고, 중국도 원래는 춘절 이후에 대규모 이제 확장을 하려고 했고, 이렇게 1분기 지나갔는데 2분기에 가면은 미국, 인도, 호주 또다시 대기되고 있죠. 이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가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이 새로 잘 형성되고 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로 좀 대변되는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화석 연료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년 정도 지나면 어차피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니까 당연히 2차 전지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산업 전체,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저 안에서 등락에 좀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같이 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5G가 예를 들어서 가고, 여기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 특히 이제 전기차와 연관된 부분이 전장 부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5G와 전장 부품에서 가장 큰 수요가 커지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반도체하고 MLCC입니다. 그러니까 이 5G와 이 전기차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게 바로 반도체와 MLCC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수요에 의해서 주도 섹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T 섹터가 이렇게 주도 섹터가 맞춰지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왜 주도 섹터인가라는 부분이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사면 매수 주체도 있고 매도 주체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사실 보면 거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죠. 왜냐하면 주체에 의해서 끌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숫자는 많아도 항상 객체 입장인데, 매수 주체를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좀 이해를 하면 장기로 사는 외국인들이 있고요, 단기로 사는 외국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과 투신 정도를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융투자를 넣지 않은 이유는 금융투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거리고,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투신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물량이 2,000선 위에서 계속해서 한매가 들어오면서 펀드 힘을 쓰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여기와 여기다 그렇죠. 결국에는 외국인밖에 믿을 수가 없는데 물량을 이 단기 펀드들은 또 어떠냐면 이번 같은 위기가 오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차익 거래 위주에서 어느 정도 포함을 한 상태에서 바스켓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IT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들이 여기가 매도를 지금 하면서 여기가 버티는 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매도의 주체는 대부분 개인이거나 금융투자나 국민연금 역시 이제 매수 매도 주체 같이 들어오는데 1개 정도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이 대형주를 사고 싶을 때 주도주를 사고 싶을 때 선물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유발을 시키면 이 금융투자에서 원하는 물량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받아가고 금융투자는 거기서 자그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상부상조 같지만 여기에 큰 이익을 가져가고 여기서 작은 이익을 취하고 여기가 손해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제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 중요한 거는 1번, 2번 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을 좀 하시면은 주도주와 맞물려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으로 이루어지는 주도주는 어떻습니까? 상승한 시기에 한 번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지만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첫 번째 칠 때는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왜? 바닥권에서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리죠. 한번 뺐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개인들은 그냥 닥쳤던데 지금만 쳐다보면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한 번에 폭발적이니까 상승 시기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조정 시기는 어떻습니까? 조정이 굉장히 얕아요. 조정이 얕기 때문에 여기가 긴가민가 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올라가 버려요. 기간 조정 양상입니다. 왜? 조정을 받을 때 가격 조정을 겪으면 우리가 매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 이 종목이 좋다.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수하려고 한다. 근데 이 종목이 가격 조정이 오면 매수할 수 있지만 기간 조정이 들어오면 우리 매수를 못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냥 닥쳤는데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 조정 양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근데 어쩌다가 이 종목이 한번 강하게 매도가 들어올 때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 장 초반 시작 때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데 3, 4% 빼버리는 거죠. 단기 하락 시기에 짧은 급락을 시킵니다. 근데 또 뭐냐면 단기간에 급락이 나면 우리는 또 매수 못합니다. 겁이 나서. 왜? 이 종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다 올라가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시작과 동시에 3, 4% 빼버린다. 손 못 대는 거죠. 근데 짧은 급락가 뭐냐면 또 빠른 회복력인 거죠. 급락시켰다가 바로 들어올려 버리기 때문에 또 매수를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이 종목, 이 섹터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매수 못하는 거죠. 진실점을 못 잡는 거죠. 우리가 이불로 못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 하락 시기에는 수급의 변화가 반드시 오는데 수급의 변화가 없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들고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 섹터를 못 사는 이유는 앞에 보면 그런 이유들이 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는 이제 감정적으로 할 만한 거죠. 근데 주도주가 왜 중요하냐면 계좌포 때 절반 정도는 일단 주도주를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상승하는 시기에도 버틸 수가 있고 하락하는 시기에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상승할 때 조금만 상승해도 팔게 되고 하락할 때 조금만 하락해도 못 버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주도주가 있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조정기 수급의 변화가 없으면 기간 조정에서 어느 정도 매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을 때 하락이 들어올 때 뭡니까? 계속 바꿔라. 뭘로? 내가 현금화시킬 자신이 없으면은 비주도주를 일단 주식을 주도주로 바꿔놔라. 그게 이제 언제부터 빛을 발하냐? 만약에 시장이 이번 주에 안정이 된다면 이번 주 후반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이제 격차가 이렇게 납니다. 지금은 안 나겠지만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하락시 주도주 수급의 변화가 분명히 없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후에 수급 변화가 있다면 만약에 주도주가 수급이 변화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장기 버티는 펀드 물량들이 빠져나간다면 일단 주식을 다 올 매도를 해야 된다. 어차피 이 시장이 주도주가 못 버티는데 비주도주가 버티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수급의 변화가 오면 일단은 현금 확보하는 후에 시장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눈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주도주를 통해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주도주가 내 포트에서 절반 정도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뭐냐면 주식은 하나가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상승 시기에 왜 나는 5% 6%밖에 수익을 못 취하는가? 하락할 때는 왜 버티지 못하고 다른 종목도 주도주가 버틸 때 나는 결국에는 투매에 동참하게 되는가? 투매에 동참하고 나면 거기가 바닥이 올라가는가를 만약에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찾고 싶다라면 결국에는 내 계좌에 뭐가 없다. 주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에 상승 하락을 다 못 버틴다라는 거죠. 이번 하락을 보면서 또 느끼실 겁니다. 결국에는 주가 복원력이 어디 쪽으로 나왔냐. 지금 만약에 오늘 낙폭 가대 종목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또 5%, 6% 먹고 또 더 이상 수익이 없습니다. 낙폭 가대주에 집중하시면. 주도주를 사야 30%, 40%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오늘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주도주,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계좌에 지금 주도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주도주, 주도 섹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꼭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주도주를 담아야지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도 견디시면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전해주신 이재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